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됩니다. 8일 새벽 0시 40분쯤 예천군에 있는 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과 제조 설비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추산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00년 넘게 경주의 관문 역할을 하다 지난해 문을 닫은 옛 경주역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경주역의 새로운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가족과 좀 더 가까워졌다는 지역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일 제400회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로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됩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의 면적은 현재 884제곱킬로미터에서 1498제곱킬로미터로 넓어져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지며 신공항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앞으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준비 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8일 새벽 0시 40분쯤 예천군 보문면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마스크 제조 설비, 집기 비품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차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원 80여 명과 차량 20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관문으로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옛 경주역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주문화관 1918은 1918년 개통된 경주역의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경주 역사 전체 부지에는 도심 뉴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8년 개통됐지만 동해남부선 새철도 개통으로 지난해 12월 운행을 멈춘 경주역. 100년 넘게 경주의 관문으로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경주역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경주문화관 1918로 재탄생했습니다. 대합실은 미술관으로 꾸몄습니다. 경주역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광장과 플랫폼은 공연장으로, 역사 사무실과 부속 공간은 공유 사무실, 스튜디오, 시민 창작소로 활용됩니다. 경주시는 경주역 전체 부지에 도심 뉴타운을 조성하는 등 옛 경주 역사 주변에 대해 장기적인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 14만 8,770m 제곱미터에 대해 공공청사, 문화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개발계획 수립까지 철도 기간 민자사업 공모, 문화재 발굴 등으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활용 대책을 수립해 이번에 복합문화공간을 경주역 광장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롭게 단장해 시민품으로 돌아온 옛 경주역. 도심 뉴타운 조성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이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잘 알려드리는 편인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알려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좀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금부터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의성 노인복지관이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8개월간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 자식들과 소통도 더 활발해지고 세상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기뻐하셨는데요.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화면 가득 눈사람을 담고 큰딸에게 사진을 전송합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만 하던 일. 의성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해봄 교실 덕분에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카톡 주고받자 걔가 선생님한테 배워가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친구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도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 와가 배우고 이렇게 아들하고 주고받으니 너무 기쁘게 감동하는 이 기회가 내년에도 또 있으면 저도 또 참석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어르신은 모두 10명.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법까지 하나 둘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갔습니다. 8개월간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진행된 수료식. 어르신들은 일상 속에서 편리함이 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작년에는 보냈는데 뭐 올해 안 비덕했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가지고 잘 비덕하고 그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 있는데 꾸중 들어가면 배우기보다 우리 김태광 선생님 있는데 친절하게 배우니까 훨씬 더 좋아요. 전화 오면 받는 그 정도만 했지.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에 많이 잘 댕겨가지고 어디 골짜기에 들어가면 집업만 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충 어느 산 어느 주위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의성 노인복지관은 이전에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외부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후원으로 다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외부 지원 사업이 끊기면서 저희가 수업을 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LG 헬로비전에서 후원해 주셔서 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구체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며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일상은 편리해졌습니다. 의성 노인복지관은 내년에도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원씩 120차례나 돈이 들어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20원이라도 공짜 돈이 입금됐으니 좋겠다고요?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이 헤어진 연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것도 이별을 통보하고 상대가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면 말이죠. 실제로 한 30대 남성이 그런 전 연인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을 하며 내역에 메시지를 남겼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4건에서 8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집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20차례의 1원 입금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얼음을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무려 3배에서 4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이 도로 위에서 빙글 돌며 미끄러집니다. 사람을 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앞에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맙니다.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진 차들. 당시 도로엔 블랙아이스가 깔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영월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어 생긴 얼음막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땅의 열을 받지 않는 교량 고가도로나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색과 같아 눈으론 식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엔 피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밟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최대 4배가량 높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뭐 이렇게 미끄러는 느낌을 많이 받죠. 이렇게 결병된 상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미끄러우면 브레이크 밟으면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죠.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40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262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서행이 최선입니다. 평상시 운전하실 때 급제동이나 급격한 조작을 좀 피하시고 규정 속도 준수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땐 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달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회원 19명은 지난 9월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를 담은 고시를 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에 관한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고시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이 지난 7일 대구의료원이 제시한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계획이 추상적이고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통해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과 병상 확대 외에는 6개월 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당연하지만 의료진 확보는 경북대병원만을 쳐다보는 상황이라며 대구의료원이 약속한 전문의 32명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의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값싼 외국산 염소고기와 한약재를 섞은 흑염소 진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8일 원산지를 속여 흑염소 진액 26톤, 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간판 얻는 사업장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왔고 인터넷 통신 판매 등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산불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 지역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방제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8일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임청각, 도산서원, 봉정사 등 5곳에 산불 지연제를 살포했습니다. 산불 지연제는 산불 발생 시 방어선 구축 용도로 쓰는 친환경 액상 약재로 물에 희석한 뒤 나무 표면 등에 뿌리면 온도를 떨어뜨려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천억 원가량 증액됩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6,693억 원 늘어난 4조 3,922억 원 규모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474억 원이 배정됐고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에 1,625억 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2,086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4일까지 예천 군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생활원예 크리스마스 1일 체험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투명한 용기 안에 작은 식물을 기르는 테라리엄 만들기, 트리 만들기 이론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실시됩니다. 참여하려는 군민은 예천군 통합교육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지원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